안녕하십니까, 건무찬입니다. 드디어 1차 필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강의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과목인 직업 상담학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페이지 2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시험은요, 1차 필기 시험은 객관식입니다. 사지선다형입니다. 잘 고를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위주의 강의를 한다는 것, 제가 매년 강의하지만 똑같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외우지 않아도 이해가 들어가도 시험장 가서 문제를 맞을 수 있도록은 내가 해드리겠다 그 얘기죠. 모든 걸 다 암기하고 다 알고 시험장 가는 것은 양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 위주의 강의, 조금 부족해도 조금 이해가 안 가도 그죠? 맞출 수 있는 그런 강의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대로 잘 이렇게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상담사 2급, 직상 2급, 줄여서 제가 이제 직상이라 하는데 직상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만약 여러분들 우리 젊으신 분들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나 구급 공무원 직업상담식 직렬이 직업상담직 구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거기 내가 한번 시험 치고 싶다 그러면은 2급, 직상 2급 자격증이 있으면은 20%의 가산점이 붙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올해부터 드디어 내가 그 구급 공무원 시험을 내가 지금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하려다가 너무나 바빴는데, 최근에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 자세한 문의는 우리 IM에게 해주시면은 아마 자세하게 해줄 겁니다. 제가 5개 과목이 있는데 제가 2과목을 합니다. 첫 번째 과목은 직업상담 심리학 개론, 그 다음에 노동법 개론. 아시겠죠? 하니까 혹시나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병행해서 한번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짧게나마 그렇게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절 직업상담의 기초가 나오죠. 자, 그러면 1장이고 1절부터 봅니다. 직업상담 봐요. 자, 1절 직업상담. 상담은 먼저 용어의 정의는 그렇게 썩 잘 나오지 않지만 가끔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 정도 알면 되는 겁니다. 총 산업상담까지 8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1번 진로, 2번 직업, 3번 진로상담, 4번 직업상담, 8번 산업상담 이렇게 5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5번에 진로지도, 6번에 직업지도, 7번에 진로수정은 그래도 한번 복습할 때 읽어주는 걸로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용어의 정의 봅니다. 용어 정의.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진로. 진로는요, 어린 아이부터 평생을 거쳐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진로잖아요. 공부할 것인가, 일할 것인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에도 사립초 갈까, 국공립 갈까.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하나가 다 진로이고 그와 관련된 상담을 한다면 그거는 진로 상담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일생을 통해서 어린아이는요 태어난 아이는 아니죠. 그래도 한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정도 다닐 그때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언제까지 이제 어린 아이부터 나중에 70세 이후 즉 은퇴한 70세 이상의 노인까지 그러니까 70세 이후 즉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짧게 할 때까지 자 이렇게 일생 동안 뭐라고요? 일생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일단은 일생 동안 다른 말로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진로다.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뭐냐? 쌍글 1번입니다. 일생을 통해 행해지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 보편적 생활 형태다.
자, 줄 겁니다. 직업보다는 폭넓은 개념이다. 왜? 요때부터 나 일할래, 나 직장 구할래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하죠? 어느 순간 중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대학 졸업하든 간에 조금 지나야 돼요. 요때 직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시점부터 요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요때 뭐냐? 요때가 직업이 직업. 그죠? 요때부터 시작하는 거는 바로 요때가 직업이고 직업. 요것을 이렇게 직업이라는 얘기죠. 직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직업보다는 진로가 뭐라고요? 폭넓은 개념이다. 줄 거세요. 그리고 진로는 줄 거예요. 진로는 직업, 직무와 연관된 활동이나 상태를 말한다. 처음부터 너무 외우려 하지 마시고 이렇게 큰 의미에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업은 뭐냐? 상관 2번입니다. 자, 이건 다 해야 됩니다. 다 줄 거세요. 개인에게 주어진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일을 지칭한다.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등등이죠. 그리고 언제입니다. 직업생활 준비에서부터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직업생활 준비할 때까지 여기 직업생활 준비. 직업생활을 준비하는 요때 시점부터 은퇴할 때까지, 그죠? 은퇴할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직업이다. 이때가 필요한 게 직업이다. 그와 관련된 상담을 한다면 직업 상담이라 부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직업생활 준비에서부터 은퇴할 때까지다. 두 번째 줄을 직업을 할 때 직업 동그라미 했어요. 직업하고 직무의 개념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바꿔냅니다. 직업은 그러니까 진로하고 직업하고 직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직업은 진로가 아닙니다. 직업은 생계 또는 생활 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의 종류를 의미한다. 이것이 직업이에요. 진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밑에 동그라미 직무 동그라미 하세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일의 체계 내에 있는 하나의 특정한 단위를 의미한다. 이게 뭐라고요? 직무예요. 이걸 또 직업을 하고 바꿔냅니다.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직업의 의미, 직무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담이 뭐라고요? 3번에 3번. 바로 진로 상담입니다. 인생 전반에 거쳐서, 일생에 거쳐서 진로 선택과 연관된 모든 상담 활동을 말하는데 뒤에 거 줄거세요. 어린아이부터죠. 여기 어린아이부터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여기 70세 이후 은퇴, 70세 은퇴한 70세 이상의 노인까지 다 포함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직업 상담은 뭐냐? 요거죠. 직업생활 준비부터 은퇴할 때까지가 필요한 게 직업인데 그와 관련된 상담한다면은 직업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뒤에다가요. 진로 상담이라고 상담을 붙이면 되고 직업 옆에다가 직업 상담이라고 상담만 붙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업 상담은 당연히 진로 상담보다는 좀 좁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진로가 더 크는 거니까 진로 상담에 비해서 좁은 의미를 내포하겠다. 그래서 인간이 최적의 상태로 직무에 임하도록 돕는 걸 말한다. 자, 줄 거세요. 직업 선택과 준비. 그죠? 직업 생활 준비. 다른 말 하면 직업 선택하게 되죠. 선택과 준비. 들어가면 직업 생활하고 은퇴하고 여기에 제공되는 상담으로 산업 상담을 포함한다. 산업 상담은요, 직업 상담 중에 일부, 이 중에서 뭐 특정 일부. 그러면 먼저, 상가로 8번을 먼저 볼게요. 산업 상담은 뭐냐? 줄 겁니다. 직업 상담보다 좁은 영역의 산업 상담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산업 현장의 직업 생활에서 개인적인 긴장, 부적응을 예방하거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긴장, 부적응을 감소시키며 동기화하고 돕는 활동을 말하는 것. 줄 거세요. 그 대상이 누구냐 그 얘기죠. 대상이. 현재 취업해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 얘기죠.
직업 상담은 미취업자를 상담을 해가지고 어떠한 직업이 너한테 맞는가 조언해주고 협력해주고 하는 거라면 이런 것들이 직업생활 준비할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직장에 들어가서 그죠? 직업생활을 죽으세요. 그 대상은 직업생활을 하고 있는 작업자이다. 즉 직업생활을 하고 있는 근로자, 즉 노동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업 현장의 기업체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산업 상담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산업 상담은 직업 상담에 또 포함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다시 쌍가루 4번 두 번째 줄 다시 갑니다. 그래서 산업 상담을 포함한다. 줄 겁니다. 뒤에 거. 처음 직업 상담을 받는 내담자에게 먼저 탐색할 게 뭐냐 굉장히 중요해요. 줄 거세요. 자기 인식 수준 탐색하는 겁니까? 지금 직업을 구할 마음이 없는데 직장을 구할 마음도 없고 일할 마음도 없는 사람한테 직업 상담 백날 해봤자 뭔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현재 직장을 구해서 일할 마음이 있나 없나 먼저 탐색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자기 인식 수준 중요합니다. 형광펜 팍팍 쳐놨어요. 빨간 볼펜 긋든지. 그래서 처음 받는 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뭘 탐색해요? 자기 인식 수준을 탐색해야 된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다 나오잖아요. 진로했었죠. 직업했죠. 진로상담했죠. 직업상담했죠. 산업상담했죠. 그렇죠. 전반적 이해를 거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직업과 직무의 구분을 시켜줘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은요, 이제 제가 또 만든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 문제집 같이 병행해서 공부해도 좋고,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문제풀이 하는 거는 좀 빠르죠.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한 다음에 같이 이제 문제집과 병행하면서 공부 다 한 다음에 문제 따로 풀려 하지 말고요. 한번 봤다면은 아예 또 복습할 때 문제집을 옆에 펼쳐놓고 같이 병행해서 보는 것도 좋아요. 좋아요. 그런 얘기는 차차 또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병행하면서 같이 그때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얘기하지만 책에도 없는데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 그런 문제가 문제집에 의외로 많아요. 공부 안 했지만 그런 문제를 낸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요, 별도로 공부하지 말고 그 문제랑 똑같이 시험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정답이 3번이면 정답 3번을 뭐 다른 1번이나 2번이나 4번을 바꿀지언정 문제는 똑같아요. 그런 것들은요, 처음에 공부하지 마시고 시험장 가기 전에 그 문제만 골라가지고 딱딱 또 정답 그 지문이라도 알고 하면은 탁탁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라. 자, 그 다음에 하나 보겠습니다. 밑에 보니까요, 뭐가 나오냐, 알짜 팁에 상담에서의 라포 형성인데, 라포라는 얘기는 뭐 래퍼 뭐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하면요, 두 번째 줄 곳에 이거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상담 초기에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 초기에 반드시 필요한 거 뭐라고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친근감, 다시 말하면 라포 형성입니다. 처음부터 내담자가 왔는데 어느 정도 어떤 친근감도 없이 바로 상담 들어가 버리면 그 의미 없습니다. 너 이름 뭐야? 어떻게 왔어? 뭐 취조합니까? 그죠? 커피도 한 잔 주고 음료수 주고 여름이면 시원한 것도 주고 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 야, 어제 야구했는데 야, 참 극적이었어.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벌써 어느 순간 상담에 탁 들어가 있어요. 벌써. 이게 이제 전문가적 자질이 있는 것이죠. 하여튼간에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친근감, 뭐라 불러요? 라포. 이 라포 형성이 상담 초기에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예. 그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과는 좀 관계없지만 그래도 명세기 공부하면서 무슨 내용인가는 알아야 되지 않나 그 얘기죠. 상담 심리를 전공한 사람들이야 이미 알고 있겠지만 대부분이요, 전공하지 않은 자가 거의 90% 넘습니다.
꼭 한번 읽어주시고, 아, 이런 거였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직업상담의 목적을 봐요. 목적. 직업상담의 목적. 직업상담의 목적. 저는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다 책에 넣어 놓은 겁니다. 이것만 열심히 따라 하시면은요, 무조건 붙어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각각 낙권식 상담학, 심리학 하면서 5권 있었는데 5권이 이제 많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요약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이거 한 권으로 낸 겁니다. 낸 거예요. 이것도 많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자, 직업 상담하는 목적이 뭐냐? 시험 잘 나와요. 잘 나와요. 근데 어렵지 않죠. 공부 안 하면 어렵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틀리게 하고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그 얘기죠. 먼저 책 보세요. 먼저 1번. 내담자의 직업 목표를 명백히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내담자가 올바른 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내담자가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내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킨다. 무슨 말이냐, 상담자가 직업을 골라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임금이 많은, 월급이 많은 거 소개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 내담자의 성격에 또는 적성에 또는 뭐 능력에 심리검사를 통해가지고 상담을 통해가지고 맞는 직업이 무엇인가 조언해주고 협력해주고 때로는 지시해주고 등등등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결과를 보고 직접적으로 본인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내담자 본인이에요. 상담자 선택해서 이 직장 들어가, 이 직업 너한테 맞아, 이거 해, 이게 아니에요. 이런 형태가 너한테 맞는 직업 유형이야. 이 중에서 맞는 거 선택하는 건 너야.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의사결정 능력입니다. 의사를 결정한다. 의사결정이 직업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킨다. 상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직업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의미예요. 네 번째, 내담자가 이미 잠정적으로 선택한 진로 결정을 확고하게 해주는 것이다.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가 자기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해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뭐가? 직업 상담이. 6번, 내담자의 직업 선택과 직업 생활에서 능동적인 태도를 함양시킨다. 거기 능동적 동그라미, 능동적이다. 능동적인, 내가 상담을 통해서, 그래, 이런 직업도 있었구나. 내가 몰랐던 정보도 얻었습니다. 이런 거 해봐야지. 능동적이지. 이거를요, 수동적으로도 바꿔냅니다. 능동적 동그라미 하시고, 수동적 X. 거기에, 저기, 보이죠? 능동적이죠, 능동적. 요거를요, 어떻게 바꿔요? 요거를 수동적이라고 바꿉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면은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체크하자고요. 저는 몇 번 오랜 기간 동안 강의하면서도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단순하게 책에 있는 내용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틀리게 하고 문제 유형까지 제가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야 공부할 때 도움이 돼요. 단순하게 내용 정리보다도. 왜?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험 위주의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틀리게 하더라 얘기하잖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쌍글 5번 같은 경우잖아요. 5번 같은 경우 자기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해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왜? 상담을 통해서 받아보니까 와, 내가 몰랐던 것이 이렇게 많았네. 내가 정말 상담 내가 잘 받았네.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운 노동시장의 영역을 개척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냥 몰랐던 정보 아는 겁니다. 그죠? 개척하는 건 본인 자신이 하는 것이고 상담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새로운 노동시장의 영역을 개척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개척하게 한다 하면 틀리겠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상담을 통해서 상담은 누구면 내담자가 직업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는 건데 그 통해 상담자의 상담 능력을 향상시키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한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상담하게 되면은 많은 노하우가 쌓이고 오랜 기간 되면은 자연스럽게 상담자의 상담 능력이 향상되겠지만 그 자체가 상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그죠? 임금 많은, 소득이 많은 고소득의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상담하는 것도 아니에요. 상담자가 직업을 골라주는 것도 아니에요. 방금 아니에요 하는 것들이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별거 아니죠.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넘어갑니다. 기즈버스의 직업 상담의 목적인데, 이건 뭐냐. 2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거라면, 기즈버스라고 하는 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기즈버스라는 학자가 말한 직업 상담의 목적이 뭐냐. 직업 상담의 목적인데, 첫 번째, 예언과 발달, 두 번째, 처치와 자극, 세 번째, 결함과 유능인데, 처결. 기즈버스! 어떤 사람은 기스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영어를 S니까. 기즈버스, 기스버스. 야, 버스에 기지가 났다, 기스가 났다. 아시겠죠? 그래서 버스에 기스가 났다. 우리가요, 외울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거지를 써서라도 일단은 이렇게 알아야 돼요. 빨리 처리해라. 그러니까, 처결하겠습니다. 참,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처결.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작업. 3. 결함과 유능. 딸 요지는 마세요. 객관식이잖아요. 주관식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쌍가루 1번 동그라미, 쌍가루 2번 동그라미 아세요? 예언과 발달이 뭐냐? 내용 다 나와 있습니다. 내담자의 미래 행동을 예언하고, 예언 나오죠, 예언. 전생에 걸쳐서 발달 가능한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여 진로를 발달. 그죠? 예언과 발달 시킬 수 있도록 촉구한다.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작업. 내담자의 직업문제를 처치하고. 처치는요, 참 말 표현이 좀 거센데, 처치는 처리하고. 더 쉽게 말하면 해결 지원하고. 처치하고 처리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해결하고 지원해주고, 그 뜻입니다. 직업 문제를 처리하고, 직업 문제를 뭐라고요? 해결하고, 직업 문제를 지원하고, 그러한 뜻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보다 줄 겁니다. 효과적인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자극한다. 자극. 아시겠죠? 뭐라고요? 효과적인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자극한다는 겁니다. 처치와 자극. 결함과 유능인데요. 자, 내담자의 결함보다는 유능을, 능력을, 유능을, 장점을, 능력을, 유능을, 아시겠죠? 결함보다는 좋은 점을, 단점보다는 장점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 이는 내담자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을, 그죠? 다루도록 돕는 데 있다. 그래서, 기즈버스가 말한 직업 상담 목적은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단독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이렇게 4개 질문 중에 하나의 질문을 딱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좀 아시면 된다. 하지만 2번 얘는 단독 문제 잘 나오고, 3번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이해만 하면 된다. 4번 직업상담의 필요성은 복습할 때 딱 한 번만 읽어주고 끝. 시험에 안 나와요. 하지만 무슨 뜻인가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읽어주고 이해를 하자. 5번 갑니다. 직업상담에 목표 설정이 있는데 5번 가겠습니다. 바로 4번 끝. 5번. 직업상담의 목표 설정이 있습니다. 1번이 목표 설정에 의의. 그냥 읽어주세요. 그죠? 읽어주라는 얘기는 그래도 1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무슨 뜻인가를 알자 그 얘기죠. 하지만 시험과는
무관합니다. 아시겠죠? 자, 쌍가로 2번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온다는 겁니다. 2번이. 그게 뭐냐? 목표 설정의 특징이 있다. 목표 설정의 특징. 그러니까, 여기 목표 설정에 뭐요? 자, 특징. 얘는 시험에 잘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요, 상담할 때 이 네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돼요. 넌 어떤 직업이 좋아? 나는요, 대통령이 될래요. 가정합시다.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이다? 이거 맞아요. 근데 실현 가능한다? 실현 가능하고 보는 것이 좀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저는 교대에 가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 되고 싶어요. 한다면은 구체적이죠. 그쵸? 실현 가능하잖아요. 그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이 가능을 또 해야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직업 상담할 때 목표 설정을 할 때의 특징이 뭐냐. 먼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싶은가에 관한 뭐라고요? 일단은 구체적이어야 된다. 구체적 동그라미 하세요. 구체적이어야 된다. 난 뭐가 되고 싶다고 하는 내용 있죠? 하는 거 첫 번째 바로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실현 가능해야 돼. 실현 가능. 이거요. 실현 가능해요. 뭐 뜬구름 잡는 그런 건 안 돼요. 그래. 실현 가능해. 하지만 요건 이제 좀 더 내용까지, 요건 내용도 중요합니다. 내용. 실현 가능하다. 요거.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방금 얘기했듯이, 내담자가, 즉, 직업 선택은 내담자가 하는 겁니다. 상담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어야 돼요. 상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내담자인데 요걸 뭐라고요? 저 상담자로 또 바꿔낸다네. 야, 참 취사스럽죠. 그죠? 상담자 아니에요.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지 상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요게 상담자죠.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돼요.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이 가능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상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갖추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내 능력 밖에 일은 못하는 거잖아요. 내담자와 상담하기에는 내가 아직 자질이 부족해. 저 정도가 아니야. 그러면은 그와 맞는 사람을 바꿔야죠. 그런 듯이 쉽게 말하면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된다.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질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상담하면서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면은 축적이다 보면은 이제 전문가 자질이 쌓이게 되고요. 또 훌륭한 상담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실현 가능하다. 실현 가능한 얘기는요, 한마디로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은 현실성. 뭐, 굳이 말하면 뭐라고 해야 하는? 현실성이죠, 현실성.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번에 내용을 잠깐 볼게요. 실현 가능한 목표는 내담자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시간, 에너지, 능력, 자원 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현 가능한 목표는 내담자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현재 처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지, 현재 처한 상황을, 그죠? 현실성 있게 실현 가능하기 위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상황 통제. 쉽게 말하면, 여기에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지. 이렇게 되고요. 첫 번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그쵸?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 두 번째.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목표들은
옆에 목표 성취를 위한 계획은 있는지, 그러니까 성취 계획이 있는지. 요 세 가지. 예. 있는지이다. 목표들은 실현 가능해 하지만 상담자는 내담자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죠? 실현 가능하려면은 주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지,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 계획은 성취는 어떤 것인지, 그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아시겠죠? 예, 고려해 주시고. 자, 이제 6번 갑니다. 직업 상담의 과정. 단계, 순서, 그 얘기죠. 상담의 과정. 6번 보겠습니다. 과정, 또 단계 하는데, 요건요, 순서를 물어봐요, 순서를. 그러니까 내용은 읽지 않을게요. 쉽기 때문에. 1단계가요, 관계 형성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자, 내담자의 관계 형성. 관계 형성은 무조건 상담 초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요때,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은, 라포 형성이 중요하죠. 상담자와 내담자의 친근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없이는, 그죠? 상담이 이어지기가 버겁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그럼 1단계만.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호 존중에 기초한 개방적이고 신뢰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시간, 역할, 상담 과정, 상담 목표 등에 대한 구조화 동그라미 했어요. 구조화가 이루어진다. 앞으로요. 구조화라는 말 상담학 배우면서 뒷부분에 또 언급됩니다. 구조화가 뭐냐? 무조건 상담 초기, 구조화는 상담 초기에 무조건 일어난다. 무슨 얘기입니까? 상담하기 전에, 상담 시간은 언제 하고, 상담 날짜는 언제 하고, 다 상담 초기잖아요. 상담 비용도 얼마 하고, 상담 횟수는, 상담의 목표는, 상담 도중에 상담자가 해야 할 일, 내담자가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상담 초기에 전부 다 작성하고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구조화예요, 구조화. 그래서 구조화는 무조건 상담 초기에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관계 형성이다. 형성이 되면 바로 진단 및 측정한다. 그죠? 뭘로? 심리검사 통해가지고. 심리검사 해가지고, 검사 결과를 가지고 진단하고, 그리고 측정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목표 설정. 그 결과로 인해서 진단 측정이 이루어지면은 앞으로 같이 상의하면서 의논하면서 뭐라고요? 앞으로 상담 목표를 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담자가 어떤 직업 선택하기 위한 많은 직업 정보를 수집하겠죠. 그죠? 수집할 때 상담자가 도움 주고 싶을 때 개입합니다. 개입. 내담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내담자가 많은 정보를 수집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상담자가, 아시겠죠? 빨리 직업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바로 상담자가 중재한다. 중재는 꼭 개입이에요. 그래서 개입한다. 또는 개입 또는 중재. 같은 말입니다. 개입, 중재. 개입 또는 중재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그에 관한 평가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관계 형성, 진단 및 측정, 목표 설정, 개입 또는 중재, 평가. 그래서 관, 진, 목, 개평. 요거를 순서 자체를 물어봐요. 순서. 그래서 과정. 뭐라고요? 관, 진, 목, 개, 평. 자, 같이 해볼까요? 제가 따라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인터넷 컴퓨터 앞에서 안 따라해.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혼자 앉아있는데 뭐 주변 사람이 뭐가 필요 있어요? 내 공부 내가 하는 건데. 관, 진, 목, 개평. 저랑 같이 합니다. 시작! 관, 진, 목, 개평. 쓰면서 외우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나이 먹어서요. 그냥 몇 번 따라하다 보면 나오는 겁니다. 한 번 더 시작! 관, 진, 목, 개평. 시작! 관, 진, 목, 개평. 한 번 더 시작! 관, 진, 목, 개평. 마지막 시작! 관, 진, 목, 개평. 요거를요, 책 보시면요, 응용한 것이 바로 옆에입니다.
직업 상담의 과정을 첫 번째는요, 바로 관진목 개평이고, 두 번째는요, 약간 요거를 약간 변형시킨 겁니다. 관계 형성과 구조화. 그죠? 관계 형성 속에 구조가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진단 및 측정을 일부 어려내려고 진단을 싹 빼버리고 측정을 다시 해보는 겁니다. 측정, 목표 설정, 또 개입을 빼고 개입 또는 중재니까 중재 집어넣는 겁니다. 약간 좀 틀리게 하려고 중재 평가입니다. 요거를 좀 폭넓게 진로 상담의 과정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넓혀놓은 게 있는데 좀 더 기니까 좀 더 폭넓은 개념이니까 직업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관계 수립 및 문제의 평가. 평가는요, 마지막 평가가 아니라 네가 처음 나한테 올 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 그 문제를 평가하는 겁니다. 결과론적 평가가 아니라 문제 평가. 그 다음에 상담 목표의 설정. 그죠? 진단 및 측정에 싹 건너뛰었죠. 그죠? 설정. 상담 목표 설정 중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그 다음에 평가를 바로 훈습하고 종결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와 연관된 문제가 문제집에 다 실려 있지만 먼저 관진목 개평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은 요와 관련된 그 외에 두 가지 변형된 부분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개 다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조그마한 박스 있는 내용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하나 더 남았는데 하나 더 합시다. 자, 7번.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 상담의 아주 기본 원리를 보니까요. 앞에 지금 하나 내가 잠깐만요. 하나를 안 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보니까. 자, 맨 앞에. 요거 빠졌네요. 2페이지에, 봐요. 2페이지에. 이 페이지 보시면, 펴봐요. 이 페이지에. 진로 상담의 주요 원리, 요걸 내가 빼먹어 갔네. 그죠? 보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페이지에요. 진로 상담의 주요 원리가 아닌 것, 틀린 거 나옵니다. 그러면, 요 네 개가 시험 다 떠요. 다 뜨는데, 이 중에서 틀리게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그건 똑같이 나와요. 세 번째. 진로 상담은 차별적 동그라미 하세요. 차별적인 진단과 처치의 자세를 견지한다. 차별적이다. 차별적인 말은 조금 좀 거칠잖아요. 좀 부정적인 조금 안 좋은 말투인데 여기는 맞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상담할 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상담합니까? 그죠? A는 A에 맞게, B는 B에 맞게. 그죠? 당연히 상담의 내용과 과정과 모든 것들이 다르겠죠? 즉, 그게 바로 차별적이다. 상담은 차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차별적을 싹 빼버리고 집단적인 진단과 이렇게 바꿔냅니다. 아니, 어떻게 집단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은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진로상담이 아니에요. 개개인마다 다 차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별적인 단어를 바꿔낸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죠? 이게 바로 진로상담의 주요 원리인데 제가 기본 원리라는 말을 딱 듣고 지금 순간적으로 이거 안 했구나 느껴가지고 다시 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7번 갑니다. 직업상담의 기본 원리입니다. 원리. 요거 1번부터 10번까지 다 해야 됩니다. 요 시험 잘 나옵니다. 근데 자, 좀 틀리게 할 만한 것만 딱 볼게요. 1번. 자, 직업상담은 줄거세요. 내담자의 진로 발달 및 성숙 정도를 고려해라. 그렇죠. 그 성숙에 따라 가지고 약간 다르겠죠. 그죠? 고려하고. 자, 그리고 직업 선택에 초점을 두고. 그러니까, 당연히 직업을 선택하려고 직업에 관한 상담이니까요. 직업 선택에 초점을 두고 당연히 상담하는 게 맞는데, 직업 관계없이 현재 발달 단계에 초점을 두고 하면 틀려요. 목표는 뭡니까? 나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내가 아직 결정 못했기 때문에 상담하는 건데, 당연히 직업 선택에 초점을 두고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험에는요, 바로 현재 발달 단계에 초점을 두고 하면 틀립니다. 그런 것들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개인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난 후에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에 실시해라. 맞는 표현이죠. 3번에 인간의 성격 특성과 재능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져라. 자, 4번 동그라미 다 해야 되지만 4번 가장 핵심적 요소가 뭐냐? 진로 혹은 직업의 결정이므로 줄 겁니다. 개인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상담이 포함돼야 한다. 당연하죠. 이거 제외한다. 여기 빠진다. 이러면 틀립니다. 5번 산업구조 변화, 직업정보, 훈련정보 등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6번 각종 심리검사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지만 심리검사에 대해 너무 과잉 의존해서는 안 된다. 왜? 지금 이 순간에 심리 상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요, 뭐 한 달 뒤에 한다, 나중에 한다, 한들 지금 한 것하고 같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과거 했던 그 내용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하고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7번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담을 전개해라. 8번 진로 발달 이론에 근거해라. 9번 개인과 직업의 연계성을 합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에 초점을 둬야 한다. 10번 동그라미, 그러니까 1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10번 동그라미 세 개를 먼저 확실하게 한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시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직업 상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줄거세요.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뭐라고요? 직업에 관한 지도이다. 만약 시험에는요, 핵심 요소가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의 해결이다 하면 틀려요. 말 그대로 직업 상담이에요. 요거는 그냥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 하는 그냥 일반 상담이죠, 그냥. 그죠? 그러니까 다르죠. 나 너무 괴로워요. 너무나 요새 막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상담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담은 또 직업 상담 말고 그와 관련된 상담자 찾아가서 하면 되겠죠. 아시겠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로 직업적 전문가고 그 외에 뭐 정신적으로 뭐 나름대로 어떤 일반 상담하고자 하는 그런 상담자를 찾아가서 상담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 원래 내가 판서 안 했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 쌍가로 1번, 그 다음에 4번, 10번, 그러니까 1번하고 4번하고 10번 있죠? 이거 쌍가로 1번, 4번, 10번 요걸 좀 위주로 공부하시고 나머지도 지문 뜹니다. 옳은 지문이지만 나머지도 읽어보면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